자, 지금 리플 XRP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리플 ETF로는 오히려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리플 ETF는 16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누적 순유입액도 14억 2천만 달러까지 불어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기관 자금은 리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홀더분들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도 정작 리플 가격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1,800원대 부근에서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장중 고점 1,892원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1,860원 부근까지 밀려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012원대 부근, 하단 밴드는 1,854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즉, 지금 가격은 중심선을 회복한 게 아니라 하단 밴드 부근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자리라는 거죠. RSI도 3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과매도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기관 자금은 들어온다는데 왜 가격은 못 가는 거냐,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이런 고민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관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이 답답하게 눌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리플을 DAT 구조로 매수 매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DAT라는 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재무 자산, 즉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그리고 리플 XRP는 에버노스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해당 코인을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리플 매수와 보유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금리 이슈, 유동성 리스크,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리플 XRP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업과 고래들은 리플을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까지 하면서 심지어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리플을 매수하고 매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시장 전체적인 악재가 생기고 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리플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와 재무 구조까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리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던져지는 물량에 또 한 번 더 리플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청산,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나와주고 있는 리플의 답답한 하락은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패닉셀이 나와 생긴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 포지션 문제와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이 같이 겹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작게는 60%,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그냥 단순히 코인 시장이 망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였고 RSI도 보시는 것처럼 3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에 가까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 안에서 공포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즉 아직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과 눌림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즉, 지금은 겉으로 보면 공포가 강한 하락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아까 보셨던 기관 자금은 이 하락 속에서도 리플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리플 물량들이 거래소로 1년 만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리플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리플을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리플 ETF로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가격이 1,800원대에서 답답하게 눌린다고 해서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관 자금은 들어오는데 가격은 못 가고 RSI는 과매도권에 가까워지고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까지 같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위아래 흔들림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DAT 구조에서 나오는 연쇄 매도 흐름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을 보유한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기관 자금은 리플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같이 나오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은 무작정 추격할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1,800원대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관 자금 유입, DAT 구조 리스크, 덤프 물량 정리, 그리고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까지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리플 ETF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어디서 대응하고 어디서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수익이 아니고 반대로 공포의 가장 싼 자리에서 던져버리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